운동이 건강에 좋다. 그 말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때문에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때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지혜학교에선 매주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건강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습관을 지켜줄 하나의 지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 습관들을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오래 움직일 수 있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운동 정말 괜찮을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새벽이 되면 공원에 나가 걷고 해 뜨기 전 러닝머신 위에 서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은 떨어져 있고 관절은 뻣뻣하며 혈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죠. 이런 몸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심장은 급하게 뛰고 관절엔 무리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진 시기에는 가벼운 움직임조차 큰 충격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 1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상쾌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침마다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려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관절 주변 근육이 많이 말라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반복적으로 쌓인 상태였습니다. 아침 운동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방 안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둘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관절의 긴장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리세요. 30분 걷던 걸 10분으로 줄이고 속도는 산책하듯 가볍게. 그렇게만 해도 무릎의 수명이 몇 년은 늘어납니다. 운동은 빠르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아픈데 새벽 공원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루틴을 잠시 내려놓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이 굳은 상태에서의 새벽 운동이 우리 관절과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집안에서 자주 하는 운동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TV를 보며 스쿼트를 반복하거나 허벅지에 힘을 기르겠다는 마음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매일같이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경남에 사는 어르신 한 분은
허벅지를 단련하려는 마음에 하루 50번씩 쪼그려 앉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단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했지만 몇 주 지나면서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죠. 진료 결과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에 의해 마모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뒀다면 관절에 물이 차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자세에서 하는 쪼그려 앉기는 60대 이후에 절대 피하셔야 할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이때 무릎 각도는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며 허리를 곧게 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릎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시고 횟수는 적더라도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소리가 난다면 그날 운동은 과감히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덜 아프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즐겨 하시는 산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산의 함정입니다. 산에 오르면 건강해진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땀을 흘리면 독소가 빠진다며 숨이 찰 때까지 오르기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이후 등산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매주 친구들과 산에 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숨을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힘들어도 계속 오르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가셨고 검사 결과는 진행 중인 협심증이었습니다. 등산이 단지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숨이 찬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면 그건 지금 멈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 수준의 코스는 심장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비상 연락수단을 꼭 챙기시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스틱을 사용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관절을 위한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혹시 요즘 등산할 때 유독 숨이 차고 무릎이나 발에 묘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산을 오르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몸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안전하게,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산을 오를 땐 조심하면서도 정작 집안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운동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과 어깨에 무리를 주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팔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근력 운동입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식사 준비도, 옷 입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몸을 지탱하는 것도 수월하니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어깨 관절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0세 어르신은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들며 하루에 30번씩 운동을 하셨습니다. 시원하다 싶어 계속했지만 며칠 뒤엔 팔을 아예 들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선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어깨 근육을 감싸는 인대가 반복적인 동작으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렵고 그만큼 일상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팔 운동은 쉽게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요? 팔은 머리 위가 아니라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게 좋습니다. 이 동작은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또한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 팔을 갑자기 꺾는 자세도 피하셔야 합니다. 어깨는 전후 움직임보다는 회전과 상승 운동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생수병을 들고 팔을 흔들고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동작을 바꿔보세요. 가슴 높이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깨의 느낌이 달라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고맙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한 걷기, 특히 만보 채우기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만보기 시계를 차고 매일 목표를 채우려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한 어르신은 딸이 사준 스마트워치 덕분에 하루 2시간씩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기록을 채우는 성취감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었지만 어느 날부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까지 찌릿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진찰 결과는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걸음이 발바닥과 허리에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 몸은 똑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가장 약한 부위부터 먼저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량이 줄고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조차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만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20분 쉬는 시간을 포함해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 있고 발볼이 넉넉하며 뒤꿈치가 부드러운 운동화를 추천드립니다. 셋째, 걷기 전후로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같은 작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챙겨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혹시 오늘도 만보를 못 채웠다며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기록이 아니라 습관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운동은 양보다 방향입니다.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의 양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건 정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상 콘텐츠, 특히 유튜브를 따라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는 무분별한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니어 홈트레이닝 영상들이 많습니다. 설명도 친절하고 동작도 보기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 영상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는 빠르고 동작은 크고 때로는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거나 팔을 번갈아 뻗는 동작까지 포함되어 있죠. 전북 익산에 사시는 72세 어르신도 유튜브에서 어깨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을 보고 따라하셨습니다. 앉은 채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반복하는 동작이었는데요. 처음엔 시원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뒤엔 어깨가 쑤시고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회전근개 염증과 어깨뼈 유착 증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젊은 출연자의 동작 속도가 60대 이후의 어깨 관절엔 과한 자극이었던 겁니다. 영상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 보기 좋은 자세, 하루 10분만 따라하세요라는 문구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영상의 주인공보다 나이가 많고 관절은 약하고 회복도 더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시니어 전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영상만 고르세요. 무릎에 무리 없는 천천히 하는 같은 키워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따라하기 전엔 전체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운동 중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정도 아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이 끝난 뒤에도 통증이 남는다면 그건 몸이 아직 그 동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도 유튜브를 켜놓고 따라하시다 어깨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영상이 기준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 몸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매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혹시 익숙하신가요?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찝찝하고 몸이 다시 나빠질까봐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억지로 걸음을 나서고 아파도 참고 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얼마나 자주 운동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80세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을 단련하는 느낌이 좋아서 1년 넘게 루틴을 이어오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며 입맛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근육 손상과 회복 지연,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고 다음 날엔 더 무리하는 경향이 있죠. 회복 없이 운동만 계속되면 근육은 손상된 채 남고 염증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루 운동, 하루 휴식, 혹은 3일 운동, 2일 휴식처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쉬는 날은 내 몸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칭만 가볍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는 것만으로도 몸엔 회복의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는 날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내가 잘 쉬는 날이구나. 그래서 내일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혹시 오늘도 운동을 못했다고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이끄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를 살리는 도구이지 절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운동 습관 중 어쩌면 한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걷는 루틴, 허벅지를 단련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쪼그려 앉기, 주말마다 오르던 산, 그리고 유튜브 속 동작을 그대로 따라 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건강을 위한 노력임은 분명했지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방향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다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던 분이 스트레칭만 바꾼 뒤 다시 걷게 되었고, 어깨가 아파 셔츠 한 장 벗기 힘들던 분이 동작 하나를 바꾸면서 통증 없이 팔을 들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내가 바꾼 작은 습관 하나에도 고맙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줄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하나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전에 신발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만큼은 기록이 아니라 느낌을 기준으로 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은 내 몸이 아프지 않은 방향을 향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삶을 지키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바꿔보기로 한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지혜학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건강을 응원합니다.